판치는 썸 장사 속에 주병진, 최지인은 과연 진짜일까? 결혼 응원 본물이 터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첫 애프터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최지인 화가가 되었는데요. 환한 미소로 다가온 최지인 씨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더 젊어지고 더 밝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병진 씨 역시 뭔가 달라지셨다. 그때도 좋고 지금 헤어스타일도 좋다. 근데 사실 요번에 보여진 최지인 씨의 모습에 몇몇 분들은 그전 머리 스타일이 지금 이 화면에 요 머리죠. 요 머리 스타일이 좀 더 길고 어려 보이고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자, 최지인 씨가 이렇게 커트를 친 이유가 존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지인 씨가 어려 보일수록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좀 나을지 몰라도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잖아요. 자신과 너무 많은 나이 차이가 난다라는 그 이유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지인 씨가 뭔가 좀 제대로 갈았다. 뭔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갈고 나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적인 부분을 놓고 말하자면, 자, 지금 보면 요번에 67세 싱글인 주병진 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집밥 도시락까지 해왔잖아요. 벤치에서 만났는데 이게 그 어떤 비싼 명품, 비싼 레스토랑보다도 멋지게 주병진 씨가 지금 필요한 건 돈 많고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라 평생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이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가 이렇게 손수 싸온 손 도시락, 집밥 도시락. 주병진 씨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억 대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수억 원에 달하는 럭셔리 카도 있고, 정말 재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손을 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병진 씨가 바라는 건 이런 정성이 담긴 진심이었겠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와 대박이다. 황송해서 못 먹겠다. 더할 나위가 없다. 진짜 너무 맛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에 사실 주병진 씨가 굉장히 좀 감격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근데 이 최지인 화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는 존재했다. 사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혜선 변호사와 최지인 씨를 두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인 최지인 씨마저도 신혜선 변호사를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도시락도 싸가지고 주병진 씨를 만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히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길었는데 여자들이 긴 머리를 자를 때는 무언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의 대다수 여성분들이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최지인 씨가 머리를 팍 자르고 온 것에는 심경의 변화, 그러니까 신혜선 변호사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응원을 받고 자신이 봐도 너무 멋진 경쟁 상대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 이미지를 본인도 좀 가져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 만남에서 이렇게 활달하고 어려 보이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혜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숙함, 좀 점잖은 어른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가져오고자 옷 스타일도 완전 바뀌었죠. 거기에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좀 유사하게 바뀌어진 것 같다. 실제로 미세하게 어두워진 표정으로 이 신혜선 변호사의 만남이 어땠는지 주병진 씨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최지인 씨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주병진 씨는 아시다시피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신혜선 변호사에게 있었던 이 부분을 이 최지인 화가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혜선 변호사님과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나도 처음에 그분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말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주병진 씨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 마음을 열었을 때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여자들의 어떤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혜선 변호사가 연륜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주병진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너무 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숙한 모습과 차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자다. 신혜선 변호사 못지않은 우아한 이미지를 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가까워졌을 때 신혜선 변호사와 같은 속 깊은 이야기를 주병진 씨와 나눌 거고, 나는 주병진 씨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천천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다. 요런 어필을 저는 강력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김규리 씨를 선택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뭐 너무 좀 멀어지게 됐죠. 이 둘 중에 한 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비하인드 영상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다, 용기를 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4개월 전부터 3번의 맞선을 이미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병진 씨는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냐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프로그램이 열심히 설득을 했단 말이죠. 4개월 전부터 맞선 상대를 찾아 나섰고 결정사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이렇게 대상을 물색을 했는데 최종 매칭 결과가 사실 3명과 맞선 기회를 갖게 하는 만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3명과의 맞선이 끝나고 최종 선택을 앞뒀던 주병진 씨가 돌연 최종 선택이 아니라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건데 어떻게 한 번 보고 결정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애프터 데이트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최종 선택이 맞았단 얘기예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편성을 더 이제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한 선택인 건지 아니면 정말 주병진 씨의 진심이 닿았던 건지 뭐 둘 다인 건지 팩트는 뭐 제작진과 주병진 씨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결국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애프터 데이트를 하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연출을 맡은 PD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맞선을 본 모든 분이 멋진 분들이라 주병진 씨가 한 번의 만남으로는 결정하기 힘들어 하셨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땐 다시 만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줘서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6개월간 상대를 탐색했지만 한 번에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주병진 씨가 지금 최진 씨를 만난 것도 사실 앞으로도 최종 선택까지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PD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대화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최종 선택 이후 어떤 인연을 만들어가게 될지 함께 지켜봐 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주병진 씨가 최종 선택이 아닌 데이트를 한 분씩 해 나갈 거다라는 저의 예상이 한 번 더 얻어 걸렸다. 뭐 요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예고편에서는요. 최진 씨와 손까지 잡게 됩니다. 궁합 보는 거 자신 있냐? 이 다음 주 예고편에서 이제 엄청난 메가톤급 반전이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보면은 천상의 점심이었다. 그러니까 주병진 씨는 목도리를 선물했고 최진 씨는 집밥을 선물한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애틋하잖아요. 근데 자신 있으세요? 궁합 보는 거? 라면서 두 손을 탁 마주 잡는 요 장면이 또 많은 분들에게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병진 씨가 저는 오히려 애프터 데이트를 해 나가는 모습이 사실 프로그램의 어떤 존폐라던가 뭐 MC로 전환이 된다던가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한 번씩 만난 사람들을 두고 선택을 했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 데이트를 통해 진짜를 가려내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주 궁합을 보면서 손까지 마주 잡게 된다. 와, 사실 지금 어쨌건 최고 1순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최진 씨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최진 씨가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주병진 씨가 했을 때 이러한 말을 했죠. 아빠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말씀하시는 개그 코드도 비슷하고 비슷한 점도 많다. 근데 최진 씨의 아버지가 엄청난 유명인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후원을 딸에게 해왔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지인 아나운서 화이트 진로 음료 최광준 사장의 딸이다. 이게 트위터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최진 씨의 친아버지 최광준님 되겠습니다.
자, 최광준님과 최진희 씨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이미 예전에 됐습니다. 최진희 씨가 젊었을 때 엄청난 미녀였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는데, 화이트 진로, 와, 이름 되면 다 아는 주류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과거가 어마무시합니다. 보면은 화이트 진로음료 최광준 대표의 장녀가 화가 최지인 아나운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히 최지인 씨 아버지 최광준 씨는 육군사관학교 육사 출신입니다. 11 공수여단장. 공수부대가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낙하산 피고 떨어지는 걸 공수라고 하잖아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특전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준장까지. 준장이면 뭡니까, 여러분? 이마에 스타, 별을 딱 달았다는 얘기죠. 그런 엄청난 군인 출신의 CEO로서 화이트 진로의 대표로 재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지인 아나운서였던 딸이 숙명여대 회화과를 졸업하여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아나운서도 했고 화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전폭적 지지가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과거 2년 전 그림 그리는 아나운서 최지인, 플룻 연주하는 장군 최광준 부녀의 콜라보레이션 파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지인 작가가 지금도 개인전을 많이 열고 있는데, 이때 보니까 보이십니까? 플룻을 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최광준 씨 되겠습니다. 예비역 장군이 이렇게 플룻을 불고 있어서 풍류를 즐기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인 거죠. 11 공수여단장으로 정통한 군의 길을 동시에 걸어오면서 30년 가까이 플룻까지 연주를 하면서, 자, 따님이 여는 이 개인전 누구 돈으로 열겠습니까? 아버지가 해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십니까? 이렇게 탁 장군 복장, 정복을 탁 입으시고 플룻 연주를 하면서 딸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지인 씨가 아직까지도 최근에도 개인전을 많이 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주병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까? 너무나 반가워했다.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이 최지인 씨의 아버지 최광준 씨가 보면은 플룻도 연주하고 따님의 행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지인 씨는 엄친딸, 엄마 친구 딸이라고 하죠. 잘 사는 집안 딸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엄청난 배경이 있는 최지인 씨가 만약 주병진 씨와 정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신혜선 변호사님의 배경 조건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주병진 씨가 그런 것을 보고 최지인 씨를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을 놓고 봐도 충분히 엄청난 짝이 될 수 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선 신혜선 변호사였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에서 많은 부분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들이 여기에서 그럴 줄 알았다. 아유,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세 번째 김규리 씨만 아니면 된다. 뭐 사실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지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주병진 씨도 아주 그냥 바쁜 걸음으로 이 최지인 씨를 만나러 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확실히 이 간만에 보는 상황 때문인지 굉장히 반가워했고, 또 이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찐텐이라고 하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 텐션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두 사람 다 첫 번째 방송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좀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사랑스러운 메타 쇠커이아 한 그루가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니 주병진 씨가 얼마나 이 최지인 씨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고, 최지인 씨 인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완전 90도 폴더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제법 나기도 하지만 최지인 씨가 주병진 씨를 남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얼마나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맞선녀였던 최지인 화가가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이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병진 씨가 막 너무 신나하죠. 아니, 어디서 온 거예요? 안 보였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고, 최지인 씨가 보자마자 칭찬을 하죠.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더 젊어지셨어요.
아시다시피 이 여자분들의 내조가 정말 성공한 남자를 만들거든요. 내조가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런 진심 어린 칭찬,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남자의 길을 정말 세워주거든요. 최진희 씨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조를 너무나 잘할 그런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왜 받는지 알 수 있고, 주병진 씨도 못지않게 최진희 씨에게 반가운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 쑥스러워하면서도 설레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처음에 봤었던 좀 어색함? 이런 느낌보다 최진희 씨 역시 좀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진희 씨만의 맑음이 있기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멘트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에 또 서로 굉장히 막 감동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것을 좀 많이 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볼 땐 최진희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스타일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이 차이가 너무 나 보인다, 최진희 씨가 너무 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서인지 의도적으로 상당히 좀 참하고 지적인 느낌으로 변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 보이고 활달한 이미지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차분한 이미지가 얹어지면서 주병진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괴리감이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칭찬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이 주병진 씨 역시 신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성심성의껏 대답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죠. 뭐 제임스 딘 이야기도 나오고, 나이 먹으면서 관리하는 건 일순간이다, 관리로 버틸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다, 어느 순간 방심하면 한 번에 무너진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6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최진희 씨는 오늘도 혹시 운동하고 오신 거냐? 라고 질문했고, 당연히 오늘 아침에 지인 씨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줄였다, 그러면서 감청색 옷을 입고 왔다. 또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재미있게 컬러가 맞았어요. 보통 네이비 컬러라고 하는데 감청색이라는 이 한국적인 표현 자체가 주병진 씨에게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환하게 웃는 모습들, 요때의 모습과 지금의 최진희 씨의 모습이 왜 차분하고 달라 보이는지를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당시 때 감청색이 잘 어울린다라고 했던 이야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맞춰 입고 오지 않았나. 최진희 씨도 그 부분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방송인이었던 주병진 씨에게 많은 감명을 준 것 같고, 평소에 코트를 안 입는데 그래도 코트를 입었다 그러면서 핫팩을 또 탁 준비해서 센스 있게 보여주는 모습도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결국엔 쑥스러워하지만 주병진 씨 역시 남자였다, 또 이것을 챙겨받으면서 환하게 웃는 최진희 씨 역시 여자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핫팩까지 챙겨오면서 그녀를 걱정한 주병진 씨의 마음, 방송에 나가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겠냐라는 말에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왔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줬다, 혹시라도 댓글을 읽고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김규리 씨 역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출연자들에 대한 비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저는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들은 어찌됐건 일반인으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병진 씨와 함께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비판을 받다 보면 이것이 당연히 주병진 씨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최진희 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사가 엄청 쏟아졌어요. 맞선녀 애프터 신청, 기다리던 분이어서 너무나 좋았다. 결국 첫 맞선 이후 다시 만난 지금 그녀는 어떤 마음일까? 같은 마음 아니죠. 오히려 더 커진 마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서 첫 번째 애프터를 신청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번 보고 어떻게 결정하냐? 마지막 선택에 빠진 주병진 씨가 결국 첫 번째 애프터를 신청을 하는 거죠.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반가웠다,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맞선녀였던 최진희 씨와 두 번째 맞선녀였던 신혜선
두 사람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댓글이 많습니다. 셋 중에 제일 순수해 보였다. 제일 순수해 보이시는 분이다. 역시 잘 어울리신다. 최지인 씨 축하드려요. 3명 중에 제일 낫다. 이분이 가장 어울려 보입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역시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다. 1번 여성이 제일 괜찮았다. 나는 둘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두 번째 보니까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 여론은 두 번째 맞선 여인 신혜선 씨가 압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주병진 씨가 1번으로 가다니 놀랍다. 두 번째 여자분은 헤어진 지 8개월째이고 세 번째 여자분은 돌싱의 애엄마이니 첫 번째 여자가 가장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노후에는 밝고 어려 보이고 어울리는 이분이 잘 어울린다. 두 사람이 다 평온해 보입니다. 결국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갖고 있는 최지인 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제가 볼 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맞추면 제가 유튜버 중에 가장 또 최초로 예상이 적중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애프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보면 첫 애프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첫 애프터가 아니라 주병진의 최종 선택은 최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야 하는데 첫 애프터 상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애프터, 세 번째 애프터 충분히 어떻습니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병진 씨가 한 번만 만나보고 어떻게 하냐?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프터 신청 자체가 최종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애프터. 데이트 신청할 때 우리는 애프터라고 하잖아요. 아마 3명의 맞선녀와 1명씩 돌아가면서 전부 다 데이트를 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지인 씨가 방송 이후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그녀는 혼자 감당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볍게 던진 말에 고통받는 당사자에게는 무심한 사람들이다. 많이 웃어라.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지인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한 말을 했죠. 자신에게 있어서 제 지인들이 지인 씨와 맞선을 보고 맑음이 느껴졌다라고 했는데 이 최지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나 느끼셨겠지만 가식적인 웃음은 티가 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최지인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후반부에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 의견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자 최지인 씨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다. 주병진 씨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아빠와 너무 잘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저희 아버지랑 말씀하시는 개그 코드도 비슷하다. 비슷한 점이 많다. 항상 배려해 주시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비슷하다. 그러면서 엄마가 주병진 씨 팬이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이 차이에서 오는 부분에서 주병진 씨가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왜냐면 어머니가 나의 팬이었는데 내가 그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 여성분을 만나도 괜찮은 걸까? 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본다면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려 왔었던 나머지 2명도 제가 볼 땐 애프터 신청을 하여 데이트하는 장면이 촬영될 가능성이 저는 엄청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다 아마 만나보고 난 이후에 주병진 씨가 결국 최종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주병진 씨가 요번에 만난 최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막 기사로 쏟아집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등장인물들, 최지인 씨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지성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얼굴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뭐 성격이 어때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원색적인 비난이 됩니다. 그것은 주병진 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결코 좀 해서는 안 되는, 삼가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주병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강미 넘치는 일상이라며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도 공개를 하고 있는 김규리 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저 여성분은 누가 될 것이냐. 일단 거의 90% 확실한 건 단발머리인 신혜선 변호사일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이게 촬영이 몇 달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머리가 어깨 넘게 많이 기르려면은 머리를 붙이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모르겠습니다. 제작진이 혼선을 주기 위해서 신혜선 변호사가 머리가 길렀던지 머리를 붙였던지 뭐가 됐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일단 예고편에 나온 모습이 현실적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머리가 짧은 신혜선 변호사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거 혹시 결혼정보회사 대표 성지희 씨 아니냐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날씬하고 좀 키가 커 보이는데, 왜냐면 성지인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주병진 씨와 인사를 하고서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해보실까요? 라고 살짝 말하는 그런 장면을 또 이 제작진이 의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도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사실 결혼정보회사 대표에 대한 관심은 시청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나와서 에스코트 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아주 없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맞선 여인 최지인 화가가 아니냐. 자, 그렇다면 걸음걸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 최지인 화가의 걸음걸이를 한번 볼게요. 주병진 씨를 보고 슬쩍 걸어오는 요 모습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최지인 화가가 싹 들어와서 이렇게 짧게 종종걸음으로 들어오는 요 모습. 요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던 이 첫 번째 애프터여가 과연 맞을 것인가. 다시 한번 살짝 보자면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느리게 걸어오게 제가 해놓은 것도 있지만 한번 정상 속도로 재생을 해볼게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애당초 프로그램 자체에서 아예 그냥 살짝 슬로우를 걸었어요. 쫙 걸어올 때 마지막에 이렇게 슬로우가 걸려있단 말이죠. 근데 넓은 보폭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머리 긴 맞선녀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세 번째 맞선녀인 김규리 씨가 있겠죠. 자, 김규리 씨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싹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좀 당차게 걸어온다? 거침없이 걷는다? 느리게 걸어오는 종종걸음이 아니라 넓게 넓은 보폭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좀 시청자분들이 지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예고편의 요 장면을 사실상 보고서 이거 김규리 씨랑 걸음걸이가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 거침없이 툭툭 걸어온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보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최진 화가가 평소에도 이렇게 좀 보이시죠? 종종걸음으로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지인 화가일 가능성이 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만약에 김규리 씨가 정말로 등장을 했다. 야, 괜찮을까요? 후폭풍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안 그래도 김규리 씨 본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비난의 화살이 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주병진 씨의 첫 번째 애프터녀 또는 최종 선택녀가 김규리 씨가 된다? 이거는 제작진이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예측해드렸던 것처럼 3명의 맞선녀를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한 번 더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연출이 된다 할지라도 원래 순서대로 한 바퀴를 돌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김규리 씨가 걸어오는 보폭과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을 보면 훨씬 더 키도 크고 낭창낭창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최지인 화가의 이 모습을 보면 아담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걸어올 때 보면 이렇게 종종 걸음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주병진 씨와 함께 했었던 요 순간을 좀 살펴보면 이 최지인 화가가 주병진 씨보다 키가 많이 작습니다. 그쵸? 거의 머리 하나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요 예고편을 유심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 주병진 씨가 바라보고 있는 요 모습에서 상대방이 김규리 씨만큼 키가 훤칠하다. 그렇게 보기보단 좀 아담한 사이즈라는 걸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함께 골프장 데이트를 할 때 상당히 좀 키가 큰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 아담하고 종종 걸음을 걷는 김규리 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아니, 김규리 씨가 아니죠. 최지인 화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모습을 보면 김규리 씨가 거의 비슷한 키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만큼 김규리 씨가 키와 비율이 현실적으로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상의 실루엣상 최지인 화가가 아마 첫 번째 애프터녀 또는 최종 선택여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누구여야 돼요, 누구면 싫어요, 막 엄청난 댓글들이 벌써 보이시죠. 첫 번째가 낫다, 세 번째는 아니길 바란다, 걸어오시는 모습이 중후함과 체형을 보니 변호사분 같다, 첫 번째 분을 선택해서 결혼하여 알콩달콩 살길 바란다, 두 번째 같다, 두 번째 분과 제일 자연스럽다. 참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고 제 분석에 공감하시는지도 많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이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달리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맞선녀 김규리 씨를 최종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거 매칭해준 결정사 정말 나쁜 사람이다, 미리 얘기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뒤통수 맞는 느낌일 것 같다, 주병진 씁쓸해 보여서 안타깝다,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니냐, 다 큰 자녀가 있고 돌싱인데 이런 곳에 나오다니 평범하지 않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돌싱에 딸 하나 있는 것도 그렇다 쳐도 아들까지 있다니 미혼인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돌싱까진 몰라도 결혼 정년기 자녀가 둘인데 이걸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냐, 결혼정보대표나 방송국은 사람을 갖고 노는 거냐 뭐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지게 됐습니다. 자, 주병진 씨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 씨와의 사태가 이번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의 최종 선택에 대한 진위 여부, 진정성마저도 빗바래지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김규리 씨에 대한 악플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되기도 하겠는데요. 자, 도대체 왜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 주병진 씨에게 있어서 여전히 응원하고 계신 팬분들은 이렇게까지 분통함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내막을 좀 어느 정도 살펴보니 조금 이해는 가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과거 뭐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주병진 씨의 뱀 사건이죠. 이때 주병진 씨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당시 MBC에서도 이 사태를 집중 주목을 했습니다. 당시 주병진 씨의 벤츠 차량으로 데려가서 여대생과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여자분이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죠. 얼굴에 멍이 들어있을 거다, 팔도 멍들고 다녔다, 발로 차서 그렇다,
이 당시 피해자라고 알려진 여성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사자 여성의 모습이 이렇게 살짝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 당시 때 이제 25살의 여성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주병진 씨는 이때 이 동공에 초점이 나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졌던 것 같고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걸로 눈에 보여집니다. 당시 이제 피해자로 알려진 강땡땡 여성이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진술에서는 합의하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놓기도 했습니다만 또 3차 진술에서는 아니다.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첫 번째 재판 결과 주병진 씨가 구속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 뭐 난리가 났었죠. 온 국민적 사건이었고 피해자 여성분이 막 취재진들이 엄청나게 막 달라붙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병진 씨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병진 씨가 이 당시 때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결국 2000년 11월 달 구속 조치가 돼버려요. 이때의 트라우마가 어마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더 놀랐던 건 주병진 씨 본인만이 아니라 주병진 씨를 정말 많이 응원하고 좋아했던 많은 국민분들도 이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심 재판을 뒤엎으면서 이 여성분이 알고 보니까 합의금으로 받은 수억 원 중에 몇 천만 원을 유리하게 진술해준 자신의 지인에게 지급했다라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이렇게 도망치듯 계단으로 막 피해가는 모습이 보였죠. 이 당시 때 아마 주병진 씨가 참 법적으로 승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지금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이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주병진 씨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 많은 취재진들 앞에 서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최근 주병진 씨가 방송에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전히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그때 이후로 주병진 씨는 제대로 된 연애,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안녀를 만났을 때 주병진 씨가 뭐 보여지기에는 행복해 보였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자녀가 있는 돌싱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많은 주병진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주병진 씨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연애라던가 뭐 결혼이라던가 이런 소식을 듣지도 못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세 번째 맞선녀의 상황을 놓고 보니 나의 스타가 참 저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병진 씨의 세 번째 맞선녀에 대한 비판 글이 끊임없이 쏟아진 게 아닌가. 주병진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라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병진 씨의 최종 선택에 있어서 사실 이런 말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앞서 신혜선 변호사님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맞선녀 최진 씨와의 이 등장 장면이 많은 대중들과 앞에 말씀드렸던 주병진 씨를 응원해 왔었던 수많은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만에 스킨십, 기습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때 좀 당황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때 이 화가이자 이 최진 씨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는데 내리막이다 보니까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있다가 주병진 씨의 팔을 살짝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제법 두 사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 앞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사건 때문에 그때의 트라우마가 좀 떠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주병진 씨가 두 번째 신혜선 변호사를 만나고 세 번째
김규리 씨까지 만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좀 많이 극복이 된 듯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최지인 씨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에 대한 말들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지인 씨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어디서 그 내용을 확인했느냐?